안녕하십니까. 지금 비대위원 하고 있는 김대식 의원, 이분이 엄청나게 마당발입니다. 옛날에 그 장제원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은 MB 때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선진국민연대를 만든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최대 조직일 거예요. 선진국민연대. MB 때부터 이제 그 장제원 의원하고 거의 어형제 한 가족이죠. 그 다음에 그 홍준표 하고도 친애가 특사로까지 하와이 갔다 왔던 김대식 비대위원, 진짜 마당발입니다. 저하고도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오래 인연이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그 비대위원이면 책임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제 그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이제 그 당대표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당이 미래로 가야 되고 젊어져야 된다. 이런 데 그 청기를 누설했다. 요즘 이게 그 당의 국민의힘의 뭐 당이 상당히 위기인데, 파라는 게 그 제가 보기에 이제 친윤이라는 건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나갔으니까 구친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분류할 때요, 주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친한, 한동훈 비주류. 크게 보면 이게 그 친한, 이게 비주류예요. 그 다음에 그 주류죠. 옛날에는 구친윤. 근데 많이 분화가 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한동훈에 대해서는 비호감, 이걸 이게 주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친윤, 친한 이렇게 분류하기 어렵고, 그냥 이제 그 주류와 그 다음에 그 비주류로 친한계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분류하는 게 그나마 좀 정확한 게 아니냐. 물론 주류 내에도 그 다양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강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이런 친윤은 안 보이거든요. 따라서 그냥 이게 범주류, 세분화하면 이게 다양하지만, 그 다음에 이거 한동훈계는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친한계 비주류하고, 그 다음에 이거 범주류, 이렇게 나누는 게 무난하다 보는데, 지금 이제 그 범주류, 즉, 반한동훈계에서 누굴 미느냐? 바로 이제 이거, 제 느낌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모로 이거 취재도 해보고 종합 판단해보면요, 아마 이제 이거 김문수, 한동훈은 안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누굴 밀까? 그러면 이게 나경원, 안철수? 이것도 아니죠. 안철수는 이제 이거 혁신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사퇴함으로써 이게 완전히 끝났습니다. 정치 생명. 이제 그 주류는 안철수 하면 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한동훈계도 원래부터 안 좋아하고, 그러면 이게 안철수는 이제 영원하게 정치 미화가 돼가지고 정치 생명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범주류가 누굴 밀까? 나경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경원도 이게 미래로 가고 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두 번 넣었잖아요.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 분석해 본 바로는 범주류에서는요, 누굴 염두에 두느냐면, 바로 이제 옛날에 한번 방송했던 장동혁 의원을 1순위 후보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이게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게 김대식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래 해놨잖아요.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선에 패배했다. 정치는 결과와 책임이다. 이번에 대선 후보 넣었던 사람, 저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그 다음에 뭐 유정복, 이철호는 원래 안 넣을 거니까. 누가 있죠? 그 정도 아닙니까? 오세훈은 원래 안 넣고. 결국에 이번에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은 이게 당권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게 김대식 비대위원이 YTN 라디오 나간 거거든요. 제가 오늘 나가는 YTN 라디오, 저도 이게 YTN 라디오를 나가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국민의힘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 과거지향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국민이 국민의힘을 계속 버릴 수가 있다. 가급적이면 젊은 층이 나와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결국요, 제 느낌에는 이제 이번에 놓은 사람 안 놓는다는 말은, 그러면 이게 누굴 밀까? 김용태를 밀까? 그것도 아니죠. 김용태도 이제 개혁 방안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김재섭이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이게 누가 있어요? 대선에 안 놓은 사람 중에 김용태, 김재섭이나 여기에 빼고 나면 남는 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장동혁 의원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장동혁 의원은 옛날에는 이게 한동훈 게 있었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이게 가장 한동훈계에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하고는 이게 거리를 가장 이게 비판하는 분이니까 주류 쪽에서는 이제 거의 비토 세력이 없어요. 왜 없느냐? 왜 없느냐?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열심히 세이브 코리아 전국을 돌면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참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윤, 과거의 친윤에서도 장동혁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대선 때 김문수 캠프에서 열심히 진짜 헌신적으로 김재원은 이제 비서실장이고 장동혁 의원이 아마 상황실장 제일 열심히 누구보다 장동혁보다 열심히 대선 뛴 사람 없을 겁니다. 김재원은 원래 그 사람이고 진짜 당의 의원으로서 도리를 지켜서 가장 열심히 뛴 사람이 장동혁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쪽에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주류 쪽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나이도 69년생, 저하고 비슷한 젊다. 그러기 여러 번 전당대회에 놓은 게 아니기 참신하다. 젊다. 그러기 경력도 아주 화려하죠. 경력이 이제 행시부터 공무원 하다가 사시도 붙고 양과 합격에 판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도 했고 사무총장도 했고 경력 자체는 이게 충분하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류 쪽에서 장동혁 상당히 염두에 두고 지금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당의 분위기입니다. 실제 전당대회는 언제 한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한 8월 19일, 8월 중순쯤에 한 19일이나 하는데 어디서 한다? 바로 지금 청주에서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왜 장동혁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장동혁 지역구가 충청도잖아요. 서령, 이게 보령, 이쪽에 충청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충청권 민심이 중요하다. 아무래도 우리 이런 말이죠. 옛날에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 싸우면 50점은 따고 들어간다. 개가 싸울 때도요. 자기 집 앞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이게 다른 상대방 집 앞에서 싸우느냐 그게 사기나 달라요. 충청에서 전당대회 여는 거는 충청권 주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데 충청권 주자 중에 젊고 또 이게 놀만한 사람이 장동혁 말고 누가 있냐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의원은 출마 의지, 권력 의지가 있는가? 그건 제가 며칠 전에 방송했죠. 이미 1호 신문이나 여러 인터뷰나 방송에서 사실상의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보입니다. 장동혁은 내가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서 열심히 뛰겠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새바람이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봐도 한동훈, 김문수, 이거는 당을 다시 한번 극심한 분열을 간섭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아직은 안 나오고 조경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김문수 후보가 나와가지고 혼자서 한다. 이것도 조금 당의 변화, 혁신을 바라는 쪽에서 물론 41%든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 이미지나 또 생물학적인 나이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결국 이번에 당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차기 지방선거를 일으키게 되고 그러고 뭔가 차기 대선 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건 맞잖아요. 우리 김문수 후보 훌륭한 분이지만 과연 5년 뒤까지 80 다 돼서 5년 뒤까지 대통령 후보까지 되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돼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시기 주고 그다음에 한덕수하고 단일화 이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후보가 한동 됐는데 또 단일화 안 되고 이래가지고 비판도 많이 받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근에 여러 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판해서 또 친윤 쪽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번에 당대표는요, 무엇보다 그 차기 대선에 희망을 주는 이런 그 새로운 인물이, 젊은 인물이 나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한동훈이나 조경태나 뭐 이거 논할 가치도 없고요. 한동훈이도 그 차기 대선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호감이 높아서 한동훈으로서 대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도 보수의 미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놓잖아. 그러면 안철수는 더 안 되죠. 한동훈보다 더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봐요. 더 팬덤도 없고 더 이게 흘러간 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새로운 인물, 새로운 게 물과대로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저는 제 생각에는 아직도 잠재적 주자로 좀 남아있는 건 아직은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은 남아있는 거예요. 비호감도는 약하거든요. 또 서울시장에는 상징성이 있고요. 아직도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오세훈. 그 다음에 탄압 많이 받고 있지만 또 탄압 끝에 재개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원희룡. 그 다음에 여성하면 나경원. 이런 분이 아직도 잠재주자로 좀 남아있고요. 저는 한동훈, 안철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주류 측에서 충청도에서 전당대회 하면서 새로운 인물, 젊은 인물로 장동혁을 내세우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도처에 지금 벌써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장동혁하고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하고요. 뭐 제가 보기에 저는 흠잡을 데 없다 봐요. 옛날에 뭐 한동훈이 그게 그거는 흠잡을 게 아니죠. 그거는 충분히 옛날에 초창기에 저도 한동훈 많이 빨아줬습니다. 제가 한동훈 많이 밀었어요. 다만 보니까 이건 아니다, 한동훈이가. 그럼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동혁을 비판할 수는 없고, 이후의 모든 행보나 보면 저는 주류 측에서는 충분히 한동훈 측에 조경태나 대항마로 내세울 수 있고, 충분히 옆이라고 하는데 보수도 전면 세대 교체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점에서 한번 앞으로 장동혁 의원의 움직임을 주시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